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정시원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가벼운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가장 숭고한 장기, 바로 콩팥을 지키는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석부석하지? 어제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눈두덩이가 무겁게 내려앉았네? 아니면 저녁에 외출 후 돌아와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고무줄 자국이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렀을 때 그 들어간 자국이 튕겨나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증상을 마주하면 그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혈액순환이 좀 안 되나 보네.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인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 등 뒤쪽 갈비뼈 아래 숨겨진 주먹만 한 장기 2개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는 처절한 비명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픈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는 건강전도사로 통하는 분이셨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산 약수터를 오르내리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만 보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노년에 고생한다며 단백질 섭취에도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박 어르신은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며칠째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 요독증 증세로 의식까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울먹이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박사님,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운동만 하신 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급하게 혈액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조차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위험 수치인 5.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콩팥 기능이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져 당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말기 신부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겨우 의식을 찾으신 박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억울함의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몸에 좋다는 완전 식품 계란도 매일 아침마다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근육 지키려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절규 섞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박 어르신의 식습관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계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더 좋아지기 위해 계란과 함께 곁들여 드셨던 너무나도 평범하고 익숙한 그 음식들의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몸을 살리겠다고 정성껏 차려 드신 그 건강식단이 사실은 매일 아침 박 어르신의 콩팥 필터를 야금야금 파괴하고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설마 나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과 더불어 가장 미련한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기능의 70%, 아니 80%가 망가져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통증도 뚜렷한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건강검진에서 투석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계란을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섭취법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이 좀 더부룩하다 정도의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유지하느냐 아니면 독성물질로 가득 찬 탁한 피를 온몸에 돌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두 발로 튼튼하게 활기찬 공원을 걸으며 보낼 것인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서도 쉽게 듣지 못한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72세 박 어르신의 콩팥을 멈추게 했던 그 치명적인 식탁의 비밀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콩팥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계란과 잘못된 음식 조합이 그토록 치명적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알아야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콩팥, 다른 말로 신장은 우리 등 뒤쪽, 척추 양옆에 강낭콩 모양으로 붙어있는 주먹만 한 장기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라는 도로가 깔려 있고 그 위를 혈액이라는 트럭이 24시간 쉼없이 달립니다. 이 트럭은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세포들이 먹고 싸놓은 쓰레기, 즉 노폐물을 싣고 옵니다. 이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 바로 우리 몸의 거대한 하수 처리장이자 최첨단 정수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무려 100만 개 이상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의 25%가 매분 매초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구체는 이 혈액 속에서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독소와 찌꺼기만 골라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사구체 필터가 낡고 닳는다는 것입니다. 40대가 지나면 매년 1%씩 콩팥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리고 약해진 필터에 우리가 무심코 먹은 잘못된 음식 조합이 끈적끈적한 기름때나 거친 모래알처럼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는 막혀버리고 억지로 걸러내려다 찢어지고 파괴됩니다. 한 번 망가진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재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식습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단백질의 대명사인 계란은 콩팥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먹으면 최고의 근육 보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콩팥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당장 멈추셔야 할 첫 번째 위험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출출할 때 간식으로 삶은 계란 하나에 고소한 두유 한 팩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이고
콩으로 만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잖아. 둘 다 단백질이니 같이 먹으면 영양도 2배, 근육도 2배로 생기겠지. 이게 바로 완벽한 건강식 아니겠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콩팥 건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에 독가스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유를 과학적으로,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계란이라는 훌륭한 단백질 덩어리를 섭취하면 위장과 소장에서는 이 거대한 단백질을 아주 작은 알갱이인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위를 들고 단백질을 싹둑싹둑 자르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화 효소가 바로 트립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콩, 그리고 콩으로 만든 두유 속에는 이 트립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해꾼, 이름하여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계란이 위장에 들어왔습니다. 소화효소 트립신이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하고 가위를 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두유가 들어오더니 트립신 억제제가 나타나 트립신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되지 못한 계란의 단백질 덩어리들은 갈 곳을 잃고 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장 속에 단백질 덩어리가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는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장 속에서 썩으면 암모니아와 같은 아주 독한 유해 가스와 노폐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방귀 냄새가 유독 독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냄새가 아닙니다. 장에서 발생한 이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독이 든 피가 온몸을 돌게 놔둘 수 없으니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정수기인 콩팥이 비상에 걸립니다. 특히 콩팥은 이 암모니아 찌꺼기인 요소를 걸러내느라 평소보다 몇 배, 몇십 배의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미 노화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의 콩팥에 이 과정은 치명타가 됩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침마다 계란 2개의 두유를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게 근육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 정성스러운 습관이 오히려 박 어르신의 콩팥 필터를 끈적한 오물로 가득 채우고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콩팥이 아주 건강한 20에서 30대 젊은이라면 일시적으로 콩팥이 무리해서 처리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혹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계란과 두유의 조합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두유는 영원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계란 식사와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간식으로 따로 드십시오. 혹은 두유 대신 맑은 물이나 잠시 후에 알려드릴 콩팥의 좋은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피하셔야 할 조합은 식사 후 입가심으로 드시는 감이나 홍시 혹은 곶감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잘 익은 대봉감이나 달콤한 곶감, 정말 맛있지요.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로 든든하게 식사를 하시고 입안이 좀 텁텁한데 달달한 홍시 하나 먹을까? 하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조합이 사실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에는 지옥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에는 비타민이 많으니 계란과 먹으면 금상첨화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타닌이라는 녀석은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단백질을 만나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엉겨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수렴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위장 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계란에 단백질이 들어와서 위산과 섞여 소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 속에 고농도 타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타닌은 단백질과 만나자마자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마치 시멘트 반죽이 굳어가듯 딱딱하고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석, 즉 위장에 생기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위장을 자극하여 극심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을 유발합니다. 둘째, 우리 몸은 이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어떻게든 분해하고 배출하기 위해 소화기관의 에너지를 몽땅 끌어다 씁니다. 셋째, 결국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와 대사산물들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네, 또다시 우리의 불쌍한 콩팥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맑은 물을 거르는 게 아니라 진흙탕물처럼 걸쭉해진 혈액을 억지로 짜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고 사구체는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박 어르신도 가을철 산행을 다녀오시면 꼭 식사 후에 홍시를 2~3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달고 시원해서 소화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느낌과는 정반대로 콩팥 수치를 치솟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란을 드신 날에는 감, 홍시, 곶감은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서너 시간이 지나 위장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해왔던 아마도 전 국민의 90%가 하고 계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계란이 들어간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입가심으로 개운하게 녹차 한 잔, 혹은 진한 커피 한 잔 하시는 습관. 오늘부터 당장, 정말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식후차 한 잔은 국룰 아닙니까? 소화도 잘 되고 정신도 맑아지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하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을 말려주기는 아주 지독한 습관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양소 강탈과 찌꺼기 생성입니다. 녹차, 홍차, 커피 속에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항산화 성분인 타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평소에는 이 성분들이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그리고 특히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과 만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타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타닌산철이라는 결합물을 만듭니다. 이 결합물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계란을 통해 섭취하려 했던 귀한 철분이 몽땅 찌꺼기가 되어 대변으로 배출되거나 혈액 속에 남아 떠돌게 됩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아깝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용성 찌꺼기 복합체들은 미세한 혈관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가장 미세한 필터인 콩팥 사구체로 몰려듭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맑은 물만 걸러내기도 벅찬데 끈적하고 커다란 이물질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 필터 구멍이 막히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더 무서운 것은 강력한 이뇨작용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카페인 성분이 콩팥을 자극해 강제로 수분을 쥐어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고 분해해서 생긴 찌꺼기를 콩팥으로 배달하여 버리려면 반드시 물이라는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찌꺼기가 묽게 희석되어 콩팥 필터를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마셔서 몸속의 수분을 소변으로 쫙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농축된 노폐물 덩어리들이 콩팥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려니 콩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쥐어짜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찰랑찰랑한 강물에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갯벌 진흙 바닥에서 억지로 배를 끌고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 세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되십니까? 박 어르신께서도 소화가 안 된다며 식후에 늘 진한 녹차를 서너 잔씩 연거푸 드셨다는데 그게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고 콩팥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넉넉하게는 2시간 동안은 차나 커피를 피하십시오. 대신 미지근한 맹물 반 컵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콩팥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은 최고의 해독제이자 콩팥을 씻어내는 세척제입니다. 자,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익혀 먹느냐 또한 콩팥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십니까? 나는 비린내가 싫어서 퍽퍽할 정도로 꽉 익힌 완숙이 좋아. 나는 찜질방 스타일로 훈제 계란이 맛있더라. 죄송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완숙이나 오랫동안 구운 맥반석 계란을 드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반숙이나 부드러운 술안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의사인 제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열을 받으면 구조가 변합니다. 이것을 변성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색이 변하고 단단해지는 것과 같죠. 계란을 10분, 15분 이상 오래 삶아 완전히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아주 단단하고 촘촘하게 응고됩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효소가 이것을 뚫고 들어가 분해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소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앞서 두유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속에서 단백질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소질소라는 독성 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요소질소가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면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반면에 노른자가 주르륵 흐를 정도의 반숙이나 물에 살짝 익힌 수라는 어떨까요? 단백질 구조가 느슨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소화효소가 쉽게 침투하여 순식간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흡수율이 높고 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독성 노폐물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에 양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등산하실 때 가져가기 편하고 상하지 말라고 늘 계란을 20분 이상 푹 삶아 노른자가 초록색이 될 정도로 익혀 드셨습니다. 그 퍽퍽한 계란이 목을 매게 하고 결국 콩팥까지 메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박사님, 콩팥 나쁜 사람은 노른자를 먹지 말라던데 사실인가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준을 명확히 정해 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노른자 드셔도 됩니다.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두 개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이거나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는 인을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망가진 콩팥은 인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인이 쌓이면 뼈에 칼슘을 빼내어 뼈를 스펀지처럼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석회화시켜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본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는 과감히 빼고 흰자 위주로 드시거나 노른자는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죽어가던 콩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박 어르신을 다시 약수터로 이끌었던 콩팥 소생 하루 식사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따라 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루틴만 그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다시 힘차게 뛸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첫째, 기상 직후에는 양치질로 입안 세균을 헹궈낸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어 혈액이 아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최악의 근무 환경이죠. 이때 들어가는 물 한 잔은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밤새 쌓인 독소를 묽게 희석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실 때 반드시 사과 반쪽을 껍질째 곁들여 드십시오. 이것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왜 사과일까요? 사과 껍질에 가득한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펙틴은 우리 몸속의 스펀지이자 청소부입니다. 계란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암모니아나 노폐물들을 이 펙틴이 장에서 미리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대변으로 쑥 내보내줍니다. 콩팥까지 가기도 전에 장에서 미리 처리해주는 것이죠. 즉, 사과 반쪽 덕분에 콩팥의 업무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점심이나 저녁에 계란 요리를 드신다면 부추나 애호박을 듬뿍 넣으십시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돕고 콩팥으로 맑은 피가 잘 흐르게 하여 콩팥의 거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애호박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변이 잘 나오게 돕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붓기를 빼는 데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념입니다. 소금이나 케첩 대신 들기름 한 방울이나 식초 약간을 곁들여 보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높여 필터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식초의 시큼한 맛은 염분 없이도 입맛을 돋우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아주 명쾌하게 정해드립니다. 건강하고 활동량이 많은 분은 하루 2개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하루 1개를 기본으로 하십시오. 만약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이라면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거나 흰자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몸의 처리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계란만 먹으면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알레르기와는 다릅니다. 지연성 과민 반응이거나 콩팥이 단백질 대사 산물을 처리하는 데 버거워하고 있다는 구조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일단 2주 정도 계란 섭취를 완전히 중단해 보세요.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계란이 여러분의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콩팥 나쁘면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근육이 빠져서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더 위험해집니다. 핵심은 양 조절과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계란 흰자, 생선,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내 콩팥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한 끼에 몰아먹지 마세요.
콩팥도 야근을 시키면 과로사합니다. 박 어르신은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제가 짜드린 이 엄격하지만 희망찬 루틴을 군말 없이 따르셨습니다. 좋아하던 믹스커피도 끊으셨고 가을마다 박스로 사다 놓고 드시던 홍시도 이웃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사과를 씻고 계란을 반숙으로 조심스레 삶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싱거워서 무슨 맛으로 먹냐 하셨지만 딱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떠지는 느낌이 달랐고 저녁이 되어도 양말 자국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변 색깔도 거품 없는 맑은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박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칙칙하고 거무튀튀했던 안색은 온데간데없고 혈색이 도는 맑은 얼굴의 눈매가 아주 또렷해지셨더군요. 검사 결과 5.0까지 치솟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적처럼 1.5 수준으로 뚝 떨어져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예전에는 건강해지려고 욕심 부렸던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좋다는 건 무작정 입에 넣기 바빴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을 아껴가며 먹는 게 진짜 건강이라는 것을요. 다시 산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산삼을 먹거나 유명한 명의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소박한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알고 먹는 것입니다. 72세 박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콩팥은 다시 힘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주인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지혜와 과학적 사실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에 건강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즐겁고 그래야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노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과 반숙 계란, 그리고 사과 반쪽. 이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긴 시간, 이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 대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공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정시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